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2026년 미국이 전 세계부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기로 작정했거든요. 지금껏 우리가 알던 돈의 가치와 투자 방식은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평소처럼 은행 예금이나 적당한 주식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장담하건대 2년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격차로 뒤처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미국은 이미 시속 200km의 속도로 부의 독점 트라이앵글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규제라는 쇠사슬에 묶여 스쿨존에서 거부 기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등잔 밑에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2026년 자본시장의 거대한 폭발과 그 속에서 살아남아 부를 거머쥐는 유일한 공식, 토크나이제이션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은 4가지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직접, 개별, 분할, 그리고 상시 유동화입니다. 먼저 직접 금융이란 건 연봉만 수십억씩 챙기면서 정작 위기 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거대 금융 공룡들을 통째로 패스하겠다는 뜻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는 똑똑히 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요. 이제는 기술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중간 단계 없이 곧장 만나는 세상이 열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개별 투자의 탄생이에요. 이제는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 전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엔비디아의 주문을 받아 새롭게 깔기로 한 그 특정 반도체 라인 3개에만 내 돈을 딱 집어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해치지 않고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자기가 확신하는 프로젝트에만 정밀 타격하듯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혁명적인 변화는 우리가 가장 목매는 부동산 시장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겁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10억, 20억이 모자라 발만 동동 굴렀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5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10억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40억은 토큰으로 잘게 쪼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사는 외국인들이 우리 집 싱크대 아레나 화장실 변기통 및 면적만큼의 지분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챙겨가는 시기죠. 이건 단순히 투자 기회의 확대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집값이 오르면 소외감을 느끼던 사람들이 이제는 강남 아파트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함께 기뻐하게 되니까요. 심지어 돼지가 자라는 과정조차 토큰화해서 전염병이 돌면 즉시 팔고 다시 회복되면 사는 식의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상시, 유동화의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걸 시장과 기술, 그리고 제도라는 거대한 삼각형이라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미 거대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크립토 생태계가 지난 10년 넘게 갈고 닦은 무시무시한 기술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일까요? 정답은 바로 제도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 미국은 이 삼각형을 완성하기 위해 시속 200km로 아우토반을 질주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스쿨존에서 거북이 운전을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조심만 하느라 속도가 나려야 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제가 CES나 MWC 같은 글로벌 박람회에 가보면 그 차이가 뼈아프게 느껴져요. 미국이나 유럽의 장관급 고위 관료들은요,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백팩 하나 달랑 메고 나타나요. 그들이 왜 그러겠어요? 사진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배우러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아세요?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전히 의전이 우선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행원들 대동하고 30분 동안 사진 몇 장 찍고 사라지면 그 사이에 우리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바이어들과 잡았던 미팅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멈춰버려요. 현장의 뜨거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이반자들이 책상 앞에 앉아 다 안다는 태도로 규제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금쪽 같은 기회는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셈이죠.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의 태도예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 같은 민간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규제를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당국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담당자를 불러다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같이 법 좀 만들어보자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 우리 정서상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유연함과 열린 태도가 결국 2026년에 미국이 전 세계 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거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데 우리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며 낡은 잣대만 들이대고 있으니 격차가 벌어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스쿨존에 갇혀서 위험하다, 안 된다만 반복한다면 조만간 정말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내후년쯤엔 우리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지분을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니라 로빈후드 같은 미국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기업과 우리 자산인데 정작 거래는 남의 나라 마당에서 하고 수수료도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규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두는 사이 글로벌 플랫폼들은 이미 우리 안방까지 침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의 상실을 넘어 우리나라 금융 주도권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말이에요. 거기 출연한 백종원 대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 그분 국내에서는 정말 온갖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무대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한국의 로컬 정서나 비난, 복잡한 정치적 관계 같은 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오직 실력과 콘텐츠라는 본질로만 승부했고 전 세계인은 열광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보더리스 시대의 민낯이에요. 돈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아무리 낡은 규제로 삿대질을 해봤자 이미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한국의 정서나 정치가 더 이상 금융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026년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변화가 드디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진짜 엔진을 달게 되는 원년이거든요. 단순히 코인 투자 같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장의 갈증과 앞선 기술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제도의 삼각형이 미국에 의해 완성되는 첫 번째 해라는 게 핵심이죠. 이제는 금융의 중심지가 물리적인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위로 완전히 이주하게 될 거예요. 이미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리포트를 통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 리포트들의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토크나이제이션이에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입구에 서 있는 거고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절대 눈을 떼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전쟁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전쟁입니다. 미국은 이미 법안을 통해 18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며 판을 짜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단순히 코인 시장을 정비하는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건 테더 같은 기존 세력을 정조준하면서 동시에 달러의 패권을 디지털 세계에서 영원히 박제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앞으로는 금이나 비트코인이 아니라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만이 살아남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의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결제 시스템을 달러라는 체제 아래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종속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피하는 대피소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에요. 이건 구글, 애플, 삼성 같은 빅테크 공룡들이 전 세계 결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들고 나온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여러분, 무역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달러 말고 다른 화폐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달러는 이미 결제라는 생태계에서 신이나 다름없죠. IMF에서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개별 국가의 통화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남미나 아프리카는 이미 그 폭풍에 휘말렸다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국 은행에 예금을 안 해요.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현지 화폐 대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달러 코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 제조 현장에 가보면요. 20대, 30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장님한테 월급을 테더로 달라고 직접 요구합니다. 번거롭게 은행 가서 송금 수수료 떼이느니 그냥 자기 폰에 달러 코인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일상 깊숙한 곳에서부터 통화 주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죠. 통화 주권이라는 게 단순히 종이돈에 위인 얼굴 그려 넣을 권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경제 형편에 맞게 금리를 조절하고 환율을 관리하는 힘인데, 전 국민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중독되어 버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제로가 됩니다. 이건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는 지금 금융 주도권을 뺏기느냐, 아니면 이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미국을 따라갈 순 없겠죠.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발권국이니까요. 하지만 미국 바로 옆에서 전 세계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싱가포르나 홍콩의 지위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IT 문해력을 가진 국민들이 있고,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훌륭한 플랫폼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제도예요.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입법을 두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구는 사이 금융의 골든타임은 1초씩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2026년의 시나리오는 훨씬 더 치밀하고 거대해요. 단순히 관세를 매기고 장벽을 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2025년에는 강력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기업들을 미국 땅에 앉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승부처는 2025년 끝자락부터 2026년 초입에 벌어질 환율과 금리 전쟁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을 견제하고 다른 나라들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챙기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끝판왕이 바로 2026년에 본격화될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에요. 트럼프의 구상은 아주 명확해요. 전 세계 주요국들에게 이런 제안을 던지는 거죠. 너희가 우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관세를 깎아줄게.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품목별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디지털 달러 결제를 내거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결제 수단을 넘어 미국의 국채를 사게 만드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그 담보가 되는 미국 국채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고, 이건 결국 미국의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영원히 유지하게 만드는 마법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판을 설계하는 진짜 브레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팔란티어의 피터 틸 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들은 이더리움이나 크립토 기술을 단순한 금융 혁신으로 보지 않아요. 새로운 글로벌 오더, 즉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죠. 돈의 흐름을 장악하는 자가 전 세계의 규칙을 정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엘리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전략인 거예요. 중국도 이 판을 아주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단순히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디지털 달러가 중국 시장을 잠식하고 통화 주권을 뺏으려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립토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지정학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안티 CBDC 법안을 통해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밀어주고 중국은 이를 철저히 방어하며 자국 통화의 체력을 기르려 애쓰고 있어요. 이 전쟁의 결과가 우리 지갑에 꽂히는 돈의 가치를 결정짓게 될 거라는 게 소름 돋는 포인트죠. 우리가 비트코인 하나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세상은 이미 이더리움을 포함한 크립토 생태계 전체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편입시키고 있어요.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와 어떤 기술이 새로운 금융 질서의 주인공이 될지를 지켜봐야 해요. 미국은 이미 피터 틸 같은 브레인들을 앞세워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데 우리도 그 흐름을 놓치면 정말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2026년은 그저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해가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의 엔진이 교체되는 운명의 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환율일 거예요. 일사원 400원을 넘어 1,500원까지 치솟으며 내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깎여 나가는 건 아닐까.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거대한 흐름을 대입해보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는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라질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의 여력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강달러를 원하지 않아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내 제조 강국을 완성하려면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눌러야만 하거든요. 결국 2026년 말로 갈수록 환율은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2026년은 고관세와 약달러, 그리고 저금리와 저유가라는 4개의 퍼즐이 하나로 합쳐지는 해가 될 거예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레임덕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확실히 잡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야만 하거든요. 만약 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는다면 공화당 내부에서부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며 권력이 순식간에 와해될 테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년 남짓입니다. 것이 경제의 판도를 읽는 예리한 눈을 기르고 제도라는 낡은 틀에 갇힌 우리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때예요. 오늘 저희 등잔 밑에 경제학과 함께한 이 긴 여정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려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노골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남들이 의정과 규제에 매몰되어 형식적인 사진 찍기에 바쁠 때 여러분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글로벌 리더들의 영민함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돈의 흐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거대한 기회는 오직 깨어있는 자의 곁에만 머무는 법이니까요. 오늘 나눈 이 뜨거운 통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잔 밑의 경제학이었습니다.